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나요? 어떤 이는 말투를 본다고 하고, 어떤 이는 눈빛에서 진심을 읽는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손의 움직임, 신발, 첫인상, 심지어 명함의 두께까지 본다며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을 겪어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기준 하나만은 지켜왔습니다.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본다. 아무리 외모가 반듯하고 말이 번듯해도 밥상 앞에서는 결국 숨기지 못하는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다들 처음엔 웃습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밥 한 끼 속에는 그 사람의 인내심, 배려심, 여유, 심지어 인격의 크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오며 직접 겪은, 그리고 그 밥상머리에서 마주한 사람의 본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에서 장사를 오래 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거래처도 많았죠. 그래서인지 저를 보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보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더 신뢰해왔습니다. 한 번은 말쑥하고 친절한 단골 손님이 사업을 함께 하자며 제안해왔습니다. 말투도 젠틀했고 인상도 훌륭했죠.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사업 얘긴 천천히 하고 우리 먼저 밥부터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정말 밥상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단골 손님의 본성이 어떻게 국 한 그릇 앞에서 드러났는지, 그리고 또 한 번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차려준 밥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 자연스럽게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꼭 밥 한 끼부터 같이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밥 한 끼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짜 이야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그날 저는 그 단골 손님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흔쾌히 따라왔고 식당 안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메뉴를 고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그는 말끝을 흐리며 툭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 괜찮아요? 너무 짜면 곤란한데. 말은 물어보는 말투였지만 태도는 딱딱했고 미묘하게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문이 끝나고도 그는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뚱히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물을 따라주자 아무 말도 없이 받아 마셨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 딱히 모자라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부터 표정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짜다. 요즘 식당들 왜 이렇게 간을 못 맞추는 거야? 한마디 던지고는 국물을 밀어 놓았습니다. 반찬 하나 집어 먹더니 이건 또 왜 이렇게 시지? 하며 혀를 차더군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사람이 남긴 음식을 직원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정확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면 안 되겠구나.
말은 깍듯했고 겉모습도 신뢰감을 주었지만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대화를 돌렸고 그 이후로 그와의 사업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밥 한 끼 앞에서 결코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의 아주 인상 깊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웃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은 그 할머니 댁에 손녀가 반찬을 들고 간다길래 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참 고운 날이었습니다. 손녀딸은 반찬을 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소일 삼아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문을 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잘 왔다. 밥 좀 먹고 가라. 손녀딸은 사양하는 듯 했지만 할머니는 벌써 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직접 담그신 김치, 그리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밥 한 공기. 평범한 시골 밥상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푸근해지는 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녀딸의 행동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밥을 먹기 전 그녀는 먼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덜어드릴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국을 그릇에 떠드렸습니다. 식사 중간에도 그녀는 김치를 한 입 빼어 물며 말했습니다. 와,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담그신 거죠? 대단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작은 부엌안은 갑자기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밥 한 끼 앞에서 이렇게 사람의 성품과 마음이 고스란히 보이는구나. 그녀는 결코 억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라고 한 행동도 아니었고, 누가 시켜서 칭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가 그녀의 식사에 묻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손녀딸이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밥상 하나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밥 한 끼만큼 정직한 기준은 없다는 것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편안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순간만큼 편안한 상황도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기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은 편안할 때 튀어나온다. 식사를 함께 하다 보면 누구나 작은 변수 하나쯤은 겪게 됩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간이 입맛에 안 맞거나, 혹은 식당 내부가 조금 시끄럽다든지, 자리 위치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소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과 인내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기다리는 동안 유쾌한 농담을 던지고 천천히 먹으면 되지요. 뭐 하며 분위기를 풀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째려보고 종업원을 불러 세우며 왜 이렇게 늦어요?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죠.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 사람일까? 밥상에서 보이는 불편함을 이겨내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관계 유지,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웃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섬세해집니다.
그럴수록 말이 예쁜 사람보다 태도가 편안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작은 말투, 표정, 기다림의 자세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꼭 마음속에 적어둡니다. 이 사람은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 지나가야 할 사람인지. 그 모든 판단의 시작은 이처럼 작은 불편함 앞에서 보이는 반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밥상에서 유심히 보는 것은 바로 권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인지 아닌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식사를 할 때 누군가의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식당 종업원, 배달기사 또는 주차를 도와주는 분들. 이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이 낮아 보일 수도 있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고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메뉴판을 툭 던지듯 넘기고 이거 빨리 좀 주세요라며 반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음식이 늦어도 짜증을 내고 서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을 흘기거나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자기 손에 들린 휴지를 그냥 식탁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이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 사람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드러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지 예의가 바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깃든 진짜 존중과 품위가 말투에 묻어 나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엔 조용히 듣고 있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는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구나. 세상에는 겉으로는 매너 있고 착한 척하면서도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기본이 된 사람입니다. 진짜 인성은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래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건 밥상에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밥상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 작은 행동 속에 드러나는 인격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 별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누군가는 물이 비었는지 주변을 살피고 누군가는 반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살짝 건네주기도 하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런 겁니다. 이 반찬 맛있네요. 이거 좀 더 드셔보세요. 하면서 상대에게 젓가락으로 집어주는 사람. 혹은 숟가락을 챙기며 조용히 상대 앞에 놓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에 배인 배려와 습관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반찬만 먹고 물이 떨어졌는데도 당연하다는 듯 상대가 먼저 따르길 기다립니다. 휴지가 없어도 말없이 상대 쪽에 있는 걸 쓱 가져가기만 하고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도 조심하세요. 한마디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남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말로는 누구나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런 식사 같은 사소한 일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밥상머리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 관계 맺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멋진 이력서를 내밀어도 그 한 끼 식사 속의 진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용히 밥상에 함께 앉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보다 늦게 국을 떠도 기다려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먼저 자기 것부터 챙기는 사람인지, 그 작은 행동 하나로 마음속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네 번째로 밥상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드러나는 건 바로 감사의 태도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인간관계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같은 한 끼 식사라도 어떤 사람은 잘 먹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시작하고 먹는 내내 정말 맛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라며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음식의 맛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 사람은 그 한 끼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먼저 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조차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입만 채우고는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정성에도 무심한 사람이구나. 감사라는 건 대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마음이 그 사람의 성숙도와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크든 작든 상대의 노력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밥상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 표현 능력,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 진실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식사 후 조용히 잘 먹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말을 남기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 짧은 인사 하나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오래 살아오며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밥을 먹는 동안 무슨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대화하느냐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밥을 먹어도 누군가는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마음을 열고 또 누군가는 밥만 씹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듯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 특히 집중해서 봅니다. 이 사람은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인가,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인가. 식사 자리에서 유심히 보면 금세 드러납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는 사람,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교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대체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화 내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혹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같은 반응만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패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받는 데만 익숙하고 주는 데는 서툰 경우죠. 또 어떤 사람은 식사 중에도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그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상대를 그 순간에 진심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밥상에서의 대화 태도는 단순한 식사 매너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관계를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와도 직결됩니다. 저는 그걸 보며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질 사람인지. 밥 한 끼 속의 대화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과 호흡, 말의 리듬은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말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정직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6번째로 제가 지켜보는 것은 식사 속도와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이 식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말없이 많은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조급합니다. 말도 빠르고 숟가락도 급합니다. 음식이 입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다음 반찬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식판만 바라보다가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갑니다. 대화에도 집중하고 천천히 드세요. 여기 김치 맛있네요 하며 자연스럽게 여유를 나눕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식사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서적 안정감, 삶의 리듬,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일까? 바쁜 와중에도 사람과의 식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런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과는 대부분 좋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식사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함께 앉은 사람을 향해 열린 자세로 식사하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팔짱을 끼고 앉거나 몸을 비틀어 식탁에서 멀어지듯 앉아 있는 사람은 어딘가 거리감이 크고 관계를 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밥상머리에서 편안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불편한 관계는 결국 그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는 함께 밥을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맺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밥을 먹는 것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창이라는 것을요. 한 끼의 식사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담깁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남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을 때 많은 말을 듣기보다 이력서를 보기보다 먼저 밥부터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 한 끼 안에 그 사람의 습관과 본능, 인격과 정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고 또 누군가는 음식을 남기며 불만을 말합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은밀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도 말하곤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밥 잘 먹는 사람이 믿음직스럽다. 여기서의 밥 잘 먹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식욕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정성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 들지 마세요. 오히려 조용히 밥을 한 끼 먹어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본심은 결국 숟가락질 속에서, 눈빛 속에서, 그리고 짧은 한마디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잠깐이나마 그 사람의 삶의 리듬에 맞춰 걷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동행 속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말지를 직감하게 됩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래처에서, 장사터에서, 친구 모임에서, 가족 식탁에서. 그때마다 저는 같은 기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밥 한 끼를 편히 먹을 수 있는가? 살다 보면 말은 참 쉽게 바뀝니다. 표정도, 옷차림도, 처음의 인사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밥상에서 드러나는 본성만큼은 달라지지 않더군요. 그 사람과 함께 앉은 그 식탁 위에서 누군가는 인내를 보였고, 누군가는 배려를 드러냈으며, 또 누군가는 작은 말투 하나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밥 한 끼는 관계의 축소판이며 인생의 거울이라는 것.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인생도 천천히 곱씹을 줄 압니다. 함께 먹는 이를 살피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 많은 말보다, 많은 설명보다 밥부터 한 끼 나눠보시라고요. 그 짧은 식사 속에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인격, 성숙함,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단 한 끼의 밥상 위에 고요히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백세지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우리는 늘 같은 밥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살아가야 하니까요.